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식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영어가 빨리 는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동의하지만 그럼 영어식 사고가 뭔데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영어식 사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뭘까? 그래서 2, 3년 전에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을 이제야 소개해 드릴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적당히 걸러듣길 추천합니다. 영어식 사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해 보면 문화 차이와 상황 묘사를 이해하는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충 감이 오면 굳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선은 문화 차이와 상황 묘사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어 유형 공부의 필요성이란 이전 저의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이미 보신 분들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고 보지 않으신 분들은 설명을 듣거나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그걸 보셔도 됩니다. 다음 파트는 더보기란에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설명을 하면 한국인은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다, 자리를 떠나다, 자리를 비우다. 그럼 이 말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영어 문장 1, 2, 3으로 아주 맛깔나게 잘 표현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렇게 맛깔나게 표현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초보자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대한 정답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상황적 의미로 간단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화면에 있는 세 가지 문장은 자리에 지금은 없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공통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장 쉬운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면 비록 영어 초보자 입장에서 하고 싶은 표현을 맛깔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의미,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의미는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위에 세 문장 다 표현하기 힘들면 he left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세요. 100%는 아니지만 오해가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대충 뭔 말인지 알지 수준의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앞에서 언급했던 핵심 내용이 간단하게 생각하기에 공감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영어로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영어로 얘기할 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 큰 착각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한국어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한국어로 얘기할 때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 영어와 한국어 문제가 아니죠. 영어를 못하면 재미없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을 할 수 없겠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데 말이 재미없는 이유는 한국어도 재미있게 얘기 못하면서 영어식 유머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어 실력이 정말 좋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도망치지 마, 겁쟁이가 되지 마, 쫄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영어로 don't be afraid, don't be frightened, don't run away, don't be coward 까지 바로 영작할 수 있겠는데 쫄지마는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단순히 don't be afraid, frightened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겁먹지 마란 의미 전달은 되는데 표현이 맛깔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라면 don't be a chicken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이 치킨이란 표현은 미국인들이 닭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한국에서 닭은 뭔가 싸움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겁이 많은 동물을 의미하진 않죠. 굳이 찾아보면 독수리 본 닭 구구하듯 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하지만 이 말도 결국 독수리를 본 닭을 의미하기 때문에 닭 자체가 겁이 많은 동물을 의미하진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쫄지마와 같은 인포멀한 친한 사이에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될 법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학습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문화 차이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예시에서 coward 대신 chicken이란 단어를 바꿔서 사용했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라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speak of devi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호랑이가 산에 많아서 이런 표현이 생긴 것 같고
영어에서는 devil 이란 말이 중세시대에서 언급했을 때 불길하고 위험한 말로 사용이 돼서 유래된 것 같네요. 결국 비슷한 상황을 맛깔나게 표현하는 데 있어 전혀 다른 문화 차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표현으로 이어진 셈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적당한 선에서 말이죠. 마지막은 상황 묘사입니다. 상황 묘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예문을 볼게요. 기억력이 좋구나. Memory is good. 이런 영화는 소름 끼쳐. This kind of movie is too creepy. 요즘 영화는 너무 폭력적이야. Movies are too violent these days.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기억력이 좋구나. You have a good memory. 이런 영화는 소름 끼쳐. This kind of movie gives me the creep. 요즘 영화는 너무 폭력적이야. There's just too much violence in movie these days. 뭔가 감이 오시나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꿀 때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해서 단어 그대로 장문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함으로써 내가 하고자 할 의미를 좀 더 맛깔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한국말 그대로 영작하지 말고 상황을 묘사해야 영어식 사고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전당포에 보석을 팔려고 하는데 전당포 주인이 너무 싸게 사려고 해서 한마디 합니다. 됐어요.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이 전설의 검을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히자 옆에서 보고 있던 용사가 한마디 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세 번째, 짝사랑하던 여인이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 오라는 상황에서 숙기 없는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I don't need it. Allow me. Maybe. 어때요? 감이 오시나요? 상황 묘사라는 이 말이 머릿속에 없는 상황에서 문장을 봤을 때랑 상황 묘사라는 말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장을 봤을 때 알고 봤을 때가 기억이 더 잘 되고 왠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I don't need it.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됐어요로 해석을 했는데 의미가 달라졌나요? 아니죠. 근본적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allow me. 저를 허락해 주세요를 제가 해볼게요로 해석했는데 의미가 달라졌나요? 아니죠. 근본적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상황에서 allow me라고 얘기하면 상황적으로 누가 봐도 제가 해볼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maybe. 아마도를 보고요라고 해석을 했네요. 자, 사실 이 말은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편입니다. 주인공은 배에서 태어나서 육지에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여자를 짝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가 배에서 내리면서 주인공에게 나중에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인공은 육지에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Maybe.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이 말을 보고요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건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간결하면서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보고요라는 한국말도 뭔가 예의상 하는 말이고 가능성이 낮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음 예문으로 갈게요. 동생이 또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이 얘기하죠. 안 돼, 또 시작이네. 두 번째, 상처난 동료에게 붕대를 주며 얘기합니다. 이걸로 해. 세 번째, 어떤 비밀스러운 상황을 두 사람이 목격하고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죠. 어떻게 영작하시겠어요?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했네요. No, not again. 안 돼, 다시는 안 돼. Here with this. 이거 여기 있어. This is just between you and me. 이건 너랑 나 사이에만 있어. 어떤가요? 상황을 묘사하면 의미 전달이 더 쉬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첫 번째 문장에서 시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 start라는 말 대신 again 이 말을 사용했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걸로 해를 here with this로 표현함으로써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네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둘만 아는 걸로 하죠라는 말이 know라는 동사 대신 is just between you and me 라고 비동사와 between을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친구끼리 장난이 심한 상황에서 사람이 심술 굳을 때도 있지 인신공격으로 여기지 마. 두 번째, 쉽게 포기하고 걱정인 친구에게 만약 네가 끈질기게 한다면 괜찮을 거야. 세 번째, 복수해야 한다고 난리인 직원에게 네가 당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영작하시겠어요? 이때는 People can be mean. Don't take it personally. 사람은 못될 수 있지 개인적으로 담아두지 마. If you stick to it, you won't go wrong. 네가 거기에 붙어 있다면 잘못되지 않을 거야.
You're not the victim. 네가 희생자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문장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어식 사고가 상황 묘사와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물론 I went to school, she's my wife 같은 문장들처럼 상황적 이해가 전혀 필요 없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받기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봐온 문장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어식 사고와 상황 묘사의 관계는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첫째, 한국말을 그대로 영작하지 않는다. 둘째, 동사와 형용사가 사용된 표현을 명사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사용이 예상되는 단어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넷째,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라.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정리해보면 첫째, 간단하게 생각하기. 둘째, 문화 차이 받아들이기. 셋째, 상황 묘사하기. 총 3가지가 있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